안녕하세요. 이렇게 주일날 귀한 시간을 똑똑한 사람의 보고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소개를 받은 이현수입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임정상 집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후배가 시드니에서 노숙자 급식을 한다는 얘기가 듣고 얼마나 속으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냥 가면서 맡겨놓고 혹시 연락이 되면 이천불 그냥 뭐 한 끼가 될려는지 모르지만 식사 보태서 하라고 갔는데 지금 몇 년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룩한 낚시에 꼬인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우리 임정상 집사는 우간다에 처음 왔을 때부터 첫날부터 하는 얘기가 보는 거가 다 은혜예요. 그거 뭐 간증거리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딱 띄었던가 봐요. 그 우간다에서는 제일 싼 신발이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끈을 껴서 스리퍼처럼 신고 다니는 게 제일 그거 신고서 콘크리트도 치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 보고 당장 쫓아가서 타이어 그 하는 집에 가서 신발을 사가지고 저 주고 그래서 지금 진짜로 우리 인정상 집사는 행동하는 진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뭐 재정적으로 그런 도움보다도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몸을 추스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제가 얻은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숱하게 들었던 말인데 설교에서 근데 그때는 그냥 깊은 고민이나 어떤 깨달음 없이 듣고 흘리고 지나던 말인데 제가 가서 일을 하면서 이 말이 점점 달라지고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사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줬고 그랬으니 나는 마땅히 내가 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점점 지나는 동안에 깨달아지면서 지금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침이 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소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근데 처음에는 제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또 우물을 파고 장학금을 주고 뭐 병원 한다고 막 쏘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대단한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도 않고 또 저러는 이제 어깨가 어색할 때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나의 의다. 내 의,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나의 의가 살아있는 거다. 내가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내 의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만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나의 의가 있으면 나는 세상적인 영광 속에 휘말려서 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는 그런 이제 거룩한 삶은 못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의무를 했을 뿐이다 하는 답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게 이런 것들일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은 그 마라톤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요. 오늘 제가 시간을 30분만 받았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한 시간. 하고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왜 이런 거냐면 이 오른쪽 지도가 맥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도입니다. 그냥 눈에 익은 지도인데 이 지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의 지도학자 메카토라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뒤를 좀 가주시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지구가 이제 투명하게 해놓고 가운데다가 이제 그 램프를 달고 겉에다 통을 씌워놓고 안에서 불을 비추면 그림자가 통에 비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메카톤이에요. 적도 근처는 거의 정확해요. 근데 위로 갈수록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린랜드가요. 아프리카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프리카보다 더 커요. 그런 지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유럽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특히 네덜란드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엄청 커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지 나라가 크게 보이려고 일부러 만들었다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앞에로. 그래서 이제 발피터라고 하는 독일의 역사학자가 다시 이거를 고정해서 크기를 이제 제대로 저거는 크기는 맞는데 모양은 이게 맞아요. 이제 저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뒤로 좀 가보시죠. 돌려주시죠. 또 한 번 더. 이걸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끼면서 조정을 좀 해가지고요. 면적을 땅 크기는 똑같이 만드는데 모양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에서 앞으로 좀 가주세요. 앞으로 좀 가주세요. 그다음 밑으로. 예.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둘 다 참 단점이 이거는 면적은 또 정확한데 모양은 엉터리고 이거는 모양은 똑같은데 면적이 엉터리고 그래서 그걸 면적 볼 때는 저쪽을 참고해 주시고 아마 호주도요 독도에 가까운가 봐요. 조금 더 작게 지금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를 보시면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아프리카 때문에 이제 제가 지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쭉 넘겨주세요. 예. 지금부터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하고 비슷하거나 뭐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한 면적하고 그걸 같다는 얘기죠. 미국, 유럽, 인도, 일본, 중국 다 포함한 면적만큼 넓은 겁니다. 다음. 지금 세계 각국의 면적의 크기인데요. 제일 큰 게 소련이고 하나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80, 한반도 전체는 83이고 대한민국은 108을 찍는데 80. 다음. 예.
인구는 중국이 현재는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5,100만으로 25인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나이지리아가 2억 1천만 명,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콩고 이게 세 나라가 인구 많은 20개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인구는 현재는 한 14억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가 78억 중에서 약 1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99억인데 25억으로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아프리카 사람이 될 거다. 이 얘기고요. 다음. 2100년이 되면은 그럼 인구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쪽은 느는 나라입니다. 2억밖에 안 되는 나이지리아가 5억 2,700이 늘어서 7억이 된 엄청나게 빨리 느는 거죠. 이 색깔이 아프리카죠. 저쪽은 주는 나라입니다. 가운데 보면은 대한민국이 있는데 지금 5,100만인데 2,200만이 줄어서 2100년에는 3,000만도 안 되는 나라로 작아진 그런 위험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이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아프리카가 1950년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경에 들어서 나이지리아가 이제 제일 많은 나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2100년이 되면은 이제 분홍색으로 많이 변하는 게 아프리카 인구는 엄청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다음. 빈곤층이라고 하면은 유엔에서 정의하기를 1.9달러 하루에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비율로 해서 빈곤 국가를 정했는데 그 11개 나라 중에 2018년에는 우간다 초록색이 다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만 아프리카가 아닌데 또 2030년 되면은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도 더 11개 중에서 10나라가 아프리카가 차지합니다. 이게 전체 빈곤 국가로 유엔에서 46개 나라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32개가 아프리카입니다. 다음. 문맹국. 제가 이거 다시 고쳤는데 지금 보면은요, 빨간 게 아프리카 국가인데 문맹 20개 가장 문맹국이 많은 나라 중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차드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14%라는 얘기는 86%가 문맹이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의 쉬운 네 나라, 아직 쉬운 많은 나라가 되기도 하고 쉬운 6나라, 이게 그 나라로 바뀌는 과정이 있는 나라들이 좀 있는데 쉬운 네 나라가 전부 대부분이 식민지였는데 주로 영국과 프랑스, 영국이 22나라, 프랑스 19, 그래서 저것만 해도 이제 41나라가 대부분이 두 나라의 식민지였는데 이게 독립을 1960년대에 35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대부분 독립이 된 거죠. 이렇게 아프리카를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한마디로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문맹이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다 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인데 1986년에 정권을 잡았어요. 군정으로.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셔널 리스크는 대통령이다. 근데 또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간다 면적은 한국과 한반도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더 큰데 밑에 호수가 있어서 우리 전체 국토의 18%고요. 국경이 콩고, 케냐,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이 나라들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내국 국가입니다. 토지는 굉장히 평평하고요. 해발이 1150m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여름에 이렇게 한국도 더운데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근데 아프리카는 진짜 기후가 좋거든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습도가 10%밖에 안 돼요. 사막 비슷해요. 곰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35도로 따갑다가 그늘에 가면 27도입니다. 잘 때 되면 또 19도 내려가요. 덮어야 자고 열대야가 절대로 없어요. 인구는 제가 처음에 2011년에 갈 때만 해도 3,100만, 200만 이랬는데 지금 4,400만이. 평균 연령이 16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약 68세 정도가 되고요. 평균 출산수가 5.45명, 제가 태어날 때 비슷합니다. 이게 6명을 낳으려고 그러면 일찍 낳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간다는 우간다 실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000실링이라고 하는 게 360원, 그러면 약 3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금이 농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3,800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인건비 한 20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너지, 가솔린하고 디젤은 한국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에너지값이 상대적으로 엄청 비싼 나라죠. 나일강이 우간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우간다인데요. 요 밑에 여기 빅토리아 호수라고 하는 1100m 이상 되는 거기서부터 호수 꼭대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남수단을 거쳐서 북수단을 거쳐서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지중해로 떨어지는데 그 길이가 6,800km, 약 석 달 걸립니다. 이 호수의 깊이는 여기 64m고 1135m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나가는 게 저기 6,651 이게 화이트 나일이라고 그러고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하는 이거를 브루 나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우리는 주로 주식은 옥수수 가루를 먹고요. 생선이 안 나는 나라니까 하여튼 물고기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염소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제일 쌉니다.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문둥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꼭대기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게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 카나다, 호주, 영국 같은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달아내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개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우리가 친구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브루킬스 교회라고 하는 데이비드 프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는데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읽으시면 제가 선교하면서 많이 참고했던 건데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제자라고 할 수 없고 제자는 전도를 해서 제자 낳는
그 제자를 다시 만드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서울 같은 데 강남에는요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하고 모든 회에 참석하면 내가 1등 신자다. 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다 필수로 다 뭐 선교는 꼭 바뀌어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일주일이라도 1년에 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를 먼저 택한 목적은 너 구원을 위해서만 택한 게 아니라 너를 택한 목적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택한 건데 그 내 뜻을 저버리지 마라. 이게 이 책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돼서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 땅. 이게 두 가지 상반되는 건데 그 김은수라고 하는 2004년에 남아프리카 대사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이게 아프리카가 이 전부 60년대 초에 독립을 해가지고 유엔이나 다른 모든 외부에서 그 원조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보다 지하 자원이 여러 가지가 풍부한데 그 많은 지하 자원에 그 많은 원조를 받아가지고 왜 국민들의 생활은 해방될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하는데 의문을 갖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영국 에코노미스트 기자 로버트 게시라는 사람이 한국에 근무하고 일본에 근무하고 아프리카에 근무하면서 저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내린 답이에요. 1960년대를 그러니까 생활이 나아지기는 그만두고 더 나빠진 이유가 이 사람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운동했던 독립투사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거를 자기들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끼리 정권을 나눠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만 배불리는 그게 원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책방에서 김은수 대사가 발견하고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그걸 바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번역된 책이 나오기 이틀 전에 중국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의문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아프리카의 모든 인종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무지개의 희망을 놓지 않는 무지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으로 내놨습니다. 저는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의과대학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중간에 농과대학으로 감았던 애는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농과대학으로 바꿔서 농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ROTC 예편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서 포도당 그러니까 어, 탄수화물 작물 만시 고구마 뭐 옥수수 이런 타피오카 이런 걸 가지고 가공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닌겔의 원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 35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2001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주식회사 스텔트리온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제일 큰 생명공학 지금은 더 큰 게 삼성이 더 커졌지만 그 당시에는 더 크게 시작을 했어요. 또 같이 지금의 회장하고 같이 회사를 제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는 2007년에 암 수술을 하고 2008년에 나이가 많아서 그만뒀는데 그때 이미 이 회사는 코스닥에서 제일 큰 회사가 돼 있었어요. 지금 제품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할 일도 별로 없지만 한 6년 근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정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 했을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제가 배운 거는 의과대학을 갔으면은
그 위술로 어떻게 한다고 저 마지막 공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 장치 산업을 포도당 만드는 장치 산업은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회사를 2008년에 그만두고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인도네시아의 교민이 이 카사바를 품종을 아주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서 하는 생산성의 5배가 나오는 엄청난 그 품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야 내가 배운 거는 콩당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돈을 주셨지 공장 지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좋은 탄수화물 작물 품종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아프리카를 가자. 근데 저는 선교를 하겠다고 뭐 평소에 책상에다가 선교 붙여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프리카를 가자고 하는 저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프리카는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가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 1년 작정으로 교회를 기도를 하는데 5달쯤 됐을 때 미국에 갔다가 미국 학회에 갔다가 그 끝나고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가 옆에 앉은 사람이 까만 사람이 앉아서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 어디서 사냐 그랬더니 그게 우간다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 보니까 제가 이 셀트리안 회사는 처음에 에이스 백신을 미국에서 개발해가지고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얘기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돼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종교는 어떠냐고 묻는 중에 호텔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명함만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한 달 뒤에 메일이 왔어요. 브라더 자기 와이프가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 메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간다를 바라본다 하고 제 마음을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간다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저는 제가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선교는 언뜻 머릿속에 떠드는 게 뭐 별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셰브란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셰브란스는 선교사가 와서 병원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 재산을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연세대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도 뭐 2세기 가까이 되더라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나는 농과대학을 나왔으니까 농업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학교를 짓고 그래서 마찬가지 세브란스처럼 수세기가 돼도 우간다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자. 그게 제 나가게 된 모든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네, 다음. 그게 지금 보니까 뱀이라는 그 비즈니스 선교 개념하고 같더라고요. 어, 이게 젊어져 나오네. 네. 이게 편집이. 네, 그다음, 네, 그다음. 예. 제가 이게 빅토리아 호수고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간다입니다. 우간다는 이 나일강이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왼쪽으로 가는 이게 횡단하는 길은 별로 없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길이 대부분 이렇게 나 있어요. 캄팔라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빨간 이 길이 우간다의 수도에서부터 남수단의 수도로 가는 그 가운데 있는 고속도로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 사역지를 쭉 이 선교센터 여기다 교회 농장 또 교회 여기 농장 이렇게 그 길 갔던 길에다 놨죠.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집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센터, 교육, 의료, 체육인데 교육에서 여기 농가대학을 제가 여기 나가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저를 서울대학 농가대학 동창회장을 만들어서 수없이 봉사하면서 보니까요 2만 명 동창 회원 중에 교수 출신이 아직도 외국에서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4,5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하는 일이 산에 가고 뭐 그런 일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수 되려고 한국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농가대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농가대학 학장을 하고 돌아오는 후배를 데리고 우간다에 와서 대통령 부인이 교육부 장관이 거기 찾아갔어요. 대사를 통해 대사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농가대학은요 농가대학 나와가지고 농장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농가대학 교수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농촌진흥청 연구원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중심, 그 다음에 이론 중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PPT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후인 앞에서 우리는 그런 농가대학 안 하고 이론을 30%를 줄이고 실습 위주로 해서 나가면은 농업 관련 사장을 만드는 그런 대학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농림부 장관 보고 교육부 차관 보고 빨리 도와서 이런 학교가 세워지도록 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 먼저 지면 골치 아프니까 학교 짓기 전에 정부를 끌고 들어가자. 그래서 MOU도 맺었어요. 그리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거창하게.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코이카 일을 하는 후배들이 그 선배님 교육돈을 왜 농가대학 짓는데 쓰려고 그러냐고. 지금 한국 정부가 원조 자금이 많이 남아있고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가 없어서 원조를 못하는데 그 전국 거를 올리자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영어로 프로포즈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줬어요. 이거 갖다가 교육부 주면 교육부가 사인해가지고 제목으로 거쳐서 한국 대사관에 주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했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했던 돈은 더 많은 실습 설비를 가공 공장을 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이해를 하고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가면은 시 없어요. 또 가서 대처보면 또 국장들 다 오라고 그래서 또 회의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거긴 돈을 무슨 부탁을 하려면 돈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부탁이 아니니까 우리 아들한테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대학까지 지어주면서 내가 지어줄 테니 이거 허가해달라고 일해달라고 돈 주긴 싫더라고요. 안 줬더니 결과적으로 끝까지 애를 먹였어요. 하는 척 하다가 말고 이 사람이 2년 뒤에 담당 국장이 딴 데로 가는데 서류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은 최근에 축구는 말할 것 없이 지금 축구는 시작을 하고 있고요. 주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 그다음에 제가 우리 농장에 있는 주에 축구 대회를 창설해서 지금 3회째 하고 있고요. 최근에 몽고에서 선교하던 양양자 선교사하고 같이 가서 이제 우간다 탁구 협회하고 같이 친선 게임을 하면서 탁구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지금 새순교회 최근에 새순 교회에서 지은 교회까지 해서 5개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물부착을 하고 있고 이 우물부착은요. 우간다에는 물이 귀한데 우물을 팔려고 그러면
이게 탐사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탐사하는 회사는 지하수가 있는지 뭐그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탐사하는데 한 구멍을 탐사하는데 100불씩 받아.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3개, 4개를 탐사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받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그 문제가 종종 생겨요. 물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탐사함이 잘못된, 분명히 탐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단체가 그렇게 하면 시비가 걸리면 안 되니까 저는 2개 다 갖고 지금 탐사도 하고 제가 책임지고 건물을 파는데요. 제가 해보면 탐사를 하면 진짜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좀 의심스러운 그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미리 하죠. 내가 나보고 결정하라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너는 지금 물이 필요하니까 여하튼 파보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면 내가 파주겠는데 만일에 안 나오면은 이 기계를 돌린 기름값만 네가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선교센터에다 녹화되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첫 번째 지은 교회가 올해 제가 다니는 남산국립교회에 창립 70주년 기념교회를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거기 유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무슬림이 우간다에는 평균 한 14, 5%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지역은 지역 본부가 있어요. 무슬림. 그래서 한 50%가 반반이 무슬림이에요. 근데 무슬림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아주 순합리 무슬림입니다. 근데 유치원을 개원했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슬림이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요. 이런 선교단체가 하는 그 유치원이라서 아동들하고 매일 아침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괜찮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부모들이 강성 무슬림이라면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걱정 말고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일을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애들이 졸업해야 되는데 또 부모가 찾아와서 얘들 그냥 다른 학교 가면 어떡하냐고 초등학교도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또 시작해서 지금 3학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유치원 3년 얘들 금요일 날 모스크를 가야 되거든요. 모스크를 해요. 근데 금요일 날 오니까 애들 모스크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제. 3년 동안 초등학교가 7년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크리스찬 되는 거죠. 아멘. 유치원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장에 있는 근처의 학교를 지금 여기에 이제 병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현재는 일부만 건설을 끝냈습니다. 다음 이런 학교고요. 다음 뭐 이거는 여기가 병원하고 같이 하는데 유치원 여기 식당 이 체육관을 우간다에서 좀 잘 우간다에서는 체육관이 나무로 된 체육관이 없어요. 바닥이 그런 데서 탁구를 치든지 운동을 하면 관절에 굉장히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 지어서 이 체육관 이름을 양영자 체육관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운동장이 있고요.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우간다에는 유치원의 놀이가 아주 조금 그 질이 아주 떨어져요. 뭐 콘크리트 슬라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미끄러져 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 다니는데 저는 이거 중국에서 사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조금 좋아 보였던가 봅니다. 다음 장학금 요거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요. 요거는 그 대학 바로 운동장 옆에 지금 교회 겸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계획 중이고요. 다음 뭐 축구라는 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는 하여튼
이 공간만 있고 동그란 게 있으면 막 아이들이 모여서 찹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 대회를 창설했고 탁구도 지금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양명자 선수도 이번에 가서 우간다 팀하고 저도 우간다에 오래 있었지만 탁구를 하는 걸 잘 못 봤는데 형편없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놀래 9살 먹은 애가 그 랭킹으로 보면 전 은행하고 합해서 3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잘 하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이번에 양행자 선수가 갈 때 한국에서 저 장년팀 여자 선수, 남자 선수 같이 갔었어요. 내가 동그라미는 같이 아까 농장 학교 질 때 같이 뛴 거고요. 제가 치과를 하려고 서울에서 치과 개업했다가 잘 안 돼서 문 닫은 치과를 그대로 옮겨놨는데 치과 의사가 가겠다고 한 치과 의사가 자꾸 부도를 내서 여기 저희가 본사를 쓰고 있으면서 이 안에 치과도 제가 처음에 저렇게 예배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치과 의사가 없어서 아직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우리 교회를 미국서 설계를 해줬어요. 집도 하나 지금 2개째 설계해줬는데 미국의 지구촌 교회,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건축, 설계, 시공 그런 데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텐트 메이킹, 아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설계 단체를 작년 말에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짓겠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같이 모여서 설계는 안 해요.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설계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세순 리빙스턴 교회는 지난 6월에 봉헌했고요. 이건 제일 처음에 이제 남산 리빙스턴 교회. 이것도 미국에서 설계했는데 설계가 참 좋았어요. 이렇게 뒤로 가면서 넓어지고 뒤로 가면서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음향이 이게 괜찮더라고요. 다음 이거는 한국 선교사들끼리 돈을 모아서 세운 거고요. 다음 이거는 아직 요게 이제 지금 제일 본부 같은 교회인데 제일 늦게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우리의 세순교회하고 가까운 데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이게 세순교회에서 최근에 봉헌한 겁니다. 우리 인정상 여기 있네요. 농가소득공단은 염소뱅크를 시행하고 염소뱅크는 염소를 사서 새끼를 주고 또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은 원래 가져간 새끼만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축산을 장려하는 건데 제일 처음에 새끼를 사서 줬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받은 게 병 들어서 죽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돈을 주면 사지 않고 딴 데 쓰고 그래서 지금은 네가 골라봐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사기도 하고 우리가 새끼를 만들어서 새끼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개발인데요. 이크라고는 이 동네를 이크라는 부족이 사는 동네를 우리가 자매 개론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우간다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데를 기본적으로 개발해보자. 개론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가장 개발이 안 됐다고 하는 지역이 가봉주의 이크 마을인데요. 거기에서 자매개론을 맺고 저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우물하고 그거는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런 거 학교 보건소 교회 그다음에 60에이카를 주면서 개발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줬는데
이 사람들은 도도스라고 해가지고 마사이족하고 같아요. 산 속에 한 5가구나 10가구가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고안에서 살아요. 이게 띄엄띄엄 찬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족이 손에는 많았는데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종족이에요.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이게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을 우간다에 없는 말을 사용을 해요. 저 사하라 사막 어디 지역에서 쓰는 말이라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장학금을 주어서 지금 영어를 배우게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읽고 쓴 말로 지금 다시 번역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 지역입니다. 이쪽이 케냐고요. 이게 남수단이고 이게 우간다니. 세 나라가 케냐가 보이는 그런 마을이에요.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이 그 부족은 원래는 에티오피아 민족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유목민이 흘러내려와서 케냐를 거쳐서 그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는 이제 카라모정이라고 하는 그 좀 포악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서 소도 못 길러요. 소는 자기 거라고 뺏어 그래서 지금은 다 염소 벌을 키우면서 근데 이제 정부도 그걸 도외시했다가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티오도 하나 주고 개발에 이제 조금 힘을 쓰고 있는 동네입니다. 다음. 이거는 참외 기른을 맺을 때고요. 이건 최근에 제가 6월달에 갔었습니다. 여기 저 사람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거기 중학교 교장이고 이런 거는 이제 도도수가 아니고요. 도도수는 저기 보이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 다음. 그래서 그 학생들을 중학교 이상 공부시키는 게 개발의 아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학금을 주어서 중동 우리 민정상 선교사도 같이 있는 중동노회 그다음에 다른 저건 어린이재단 이사장 어떤 사람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다음 업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간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는 제일 200m까지 탈 수 있는 좋은 장비고요. 다음 연결해주세요. 네, 다음.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그러니까 NGO 서현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NGO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하고 병원도 하고 그런 선교 활동을 하는 주체가 서현재단이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니고 계속해서 재정을 공급해야 되니까 농장을 건설하고 또 유통을 하려고 회사 2개를 더 세웠는데 그거를 다 NGO에다가 기부해서 출연해 버리려고 그게 한 꽤 되는 돈인데 그 정부하고 지금 내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 재산을 거의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 재산을 NGO에다가 기부를 하면 한국 정부가 30% 증여세를 받아요. 근데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서는 안 내려고 그래서 야 증여세를 안 내면 내가 기부 안 할 거야. 증여세를 한국 정부에 내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거예요. 이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혜경이한테 그 파일을 줄이라고 하니까 몇 개를 쪼개서 보냈는데 그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는. 그다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가 새마을 크리스천 리더 양성 프로젝트 이거 뒤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농장에서 하루에 3,800원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면서 겨우
겨우 먹고 사는 건 되는데 그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구원 시계 이런 데서 노동력이 절대로 모자라는 거예요. 농장에도 목장에도. 그래서 최근에 우리한테 이제 오파가 와서 우간다 사람을 좀 데려오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글 학교를 시작을 하고 그래요. 한글 생활 한글을 배워서 토익화해서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1년만 지금은 많은 근로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오는데 그건 영업적으로 사람 회사가 모집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거기에 학교에 가려 그러면 10,000불 내지 15,000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져가는 돈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1년만 일해 갖고는 안 되는데 우리는 1년만 하자 그래서 돈을 우리가 안 받고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요. 1년 동안에. 근데 그거를 다 숙식이고 교통이고 모든 비용은 2,500만 원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일을 하면은 우리 농장에서 주일날만 빼놓고 계속 일하는 거를 해서 11년 동안 받은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것만큼의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갔다 오면은 동네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그걸 새마을 근데 그 한국에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새마을 교육도 시키고 또 영성 훈련도 시켜서 새마을 크리스천 리더 양성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9월달 이달부터 한글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기능공 훈련 지금 하는 거는 1차로 하는 거는 농촌 지역에 아무데나 가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손오고 심어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걸 필요로 해요. 용접공이 많이 필요해요. 조선도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용접 학교를 시작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농장, 리빙스턴 건설이라는 게 농장을 건설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새마을 노래가 아침에 나옵니다. 7시 전에 모여서 이제 10분 동안 예배 드리고 전달상 한 5분 전달하고 체조한 뒤에 근면 자주 협동 이거를 세 나라 말로 합니다. 우간다 말, 한국말, 영어 이렇게 하고 나서 밥 먹고 이제 일하러 가죠. 제가 사실은 우간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사바를 재배해가지고 가공해서 포도당을 만들러 갔는데요. 5년 동안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좋은 품종에 가서 맥을 못 주고 다 바이러스가 오염돼가지고 포기했습니다. 5년 동안 싸우다가 제가 졌어요 바이러스한테. 그래서 지금은 땅이 1,055 되게 한 32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호주 소나무, 유카립터스, 티크 이런 걸 심고 있고 또 100만 평이 나가는 소를 500마리, 150 염소하고 소하고를 500마리씩 키우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늘어요. 이제 소가 170마리, 염소가 150마리 정도 있고요. 네, 나머지 작물은 망고는 조금 가물어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고, 미스카스, 모링가, 그다음에 무슨 묘목 이런 걸 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채소를 갖고 공급해서 우간다는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도 그런 게 없는데 쌀이 두 가지가 나요. 한국 쌀하고 알라미하고. 그러니까 걔들은 알라미 먹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자포니까 먹고요. 그래서 걔들은 한국 쌀 안 좋아해요. 손으로 먹는데 손에 달라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붙지 않는 거를 좋아하지. 그래서 지금 망고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망고입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건조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팔로가 이제 생망고로 한국에 수출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건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다음, 이게 이제 카사바 실패한 얘기고요. 황금기 선교사라는 말 생소하시죠? 지금 미국이나 모든 그 선교단체에서 좀 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뭐 대학 졸업한 데서부터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 저 같은 사람까지 있는데, 해보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그러면 60세부터 82세를 황금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아이고. 마이크하면 해당 안 되시네요. 경험이 현장 경험이 많으시고 노하우가 있으시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의무가 이제 많이 없어지시고 그리고 이 약하는 자비랑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재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를 초청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그 홍보물을 내게 보면은 애들이 그냥 삐쩍 말르거나 아니면 눈에다가 파리를 몇 개씩 입에다 이런 게 아프리카라고 선전을 해놨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 어떻게 가서 사느냐고 그런데 일단 와보시라고 일단 와보면 금방 바꿔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이거 뭐 이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아프리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고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선전을 악선전해 놓은 게 일단 한번 와보면 쉽게 바꾸는데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일단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놨어요. 와서 좀 살아보시라고. 그리고 근데 제가 그랬더니 어디 서울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는 목사를 평생 했는데 내가 가면 무슨 일을 할까 그래요. 그건 제가 모르죠. 목사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일단 와보세요. 와서 보시고 그냥 계시면서 저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 만큼만 거기 계실 수 있는 기간만큼만 한번 와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런 걸 우리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지역의 황금기 선교사를 그러니까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한식이에요. 무조건 같은 식까지 담아 먹어요. 근데 제가 한국 사람한테 채소를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망고 한국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고춧가루도 제가 생산을 해요. 이게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농장에서 심고 있는 소나무, 피크나무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 이거는 그전에 간판을 조그맣게 달아놨더니 대사가 농장은 근데 간판이 저기 뭐냐고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간판을 해놨습니다. 저 나무 막아놨고 넘겨주세요. 미스카 호주에서 소나무 씨를 갖다가 제가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심기도 해봤습니다. 다음. 소를 키우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태어난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정 사촌 동생이 왔는데 이정 사촌 형님이 또 조카가 또 제가 송아지 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헌금을 소를 사주려면 괜히 비싸니까 송아지를 사주면은 소처럼 사용하겠습니다. 키워서 송아지 헌금이 됩니다. 주식이 옥수수를 가공을 해서 껍질하고 눈을 빼고서 그걸 갈아서 옥수수 가루를 주식으로 합니다. 이게 포도라고 하는 건데요. 요리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냥 삶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 익으면 이제 절급대 같은 걸 가져와서 한 30분을 지으면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쪽에다 이렇게 만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루를 사다 주니까 너무 비싸서, 그리고 우리 이 집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도 해주시고 포스를 샀거든요. 이게 너무 비싸서 우리가 그런 가공을 하자고 방앗간을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망고를 말리는 기계고요. 다음. 이런 뭐 깻잎도 제가 들깻잎 잘 안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일조량이 모자란데 밤에 불을 켜고 깻잎을 생산해서 한국 사람들이 무척 좋아해요. 다음. 여기가 지금 이제 한글 학교를 할 건물입니다. 다음.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또 하나 이제 이게 소규모 한국 CDMC라는 게 이제 실업 선교입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이번에 세계대회를 어, 그 기도원에서 가졌는데 외국에서 등록한 사람만 1,200명이니까 엄청 큰 기독 실업인인데 이 우간다에 이번에 저희가 기독 실업인의 지혜를 창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회사가 한국은 이제 노조가 너무 강성이에요. 그 생산을 주문이 더 와도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장을 같이 하자. 내가 돈을 내서 당신이 땅을 주선하고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을 뽑아주면 우리가 기계 설치하고 훈련을 해서 유럽에 수출을 할 테니 그 관리만 좀 맡아다오. 왜냐면 지는 십몇 년 했으니까 우간다를 아니까 새로 생소하게 들어와서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심하고 맡기면 수출을 한국 노조한테 사정하지 않고 유럽에 수출을 더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30%를 성격으로 주겠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자. 그래서 하는데 회사가 한 회사만 아닌 거예요. 그런 사정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럼 우리가 공단 비슷한 걸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자. 성격비를 다른 데서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수출을 늘리면서 우리도 성격비를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2사업장으로 약 30만 평을 다시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유통회사가 하나 있는데 건축 자재를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 수단으로 가는 제일 가운데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1,000안 정도 거리에 우리 농장이 있어요. 길에 붙여서 농장을 개발 안 하고 시험부터 거기를 좀 남겨놨었어요. 거기는 뭔가를 써먹자고.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국도는 지금 한국에서 흙벽돌하고 시멘트 벽돌을 브로크를 생산해서 아까 학교 같이 우리 자체 수요를 먼저 충당하고 남는 거는 팔려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시어버터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버터 공장을 한국 버터라고 같이 했습니다. 시어나무가 이런 이게 서쪽 아프리카에서부터 동쪽 아프리카까지 사하라 북쪽에 천연님입니다. 그냥 숲이 있어요.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를 주워서 저렇게 저 열매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기름을 짜면 그게 화장품에 돼 있습니다. 아주 보습 그냥 옛날에 그 한센시병 환자도 저거를 그냥 먹었다고 그래요. 저게 항균력도 좀 있고요. 항생력. 그래서 이거를 생산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한국에서 요거 하나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시어버터 공장이거든요. 근데 이 공장의 마지막 단계가 여기에 들어가는 파이프들을 전부 다 정밀적으로 용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용접이 이제 워낙 특수 용접이어서 이 선교사님들이 손도 떼고 있었는데 현지인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모든
용접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용접분들을 불렀더니 잘못 구했다고 재료들을 다 바꾸시키고 새로 자기들이 지정한 데서 사오라고. 근데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희가 우리 KM 청년부 용접의 달인 박준영 청년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다. 그래갖고 그 청년이 용접 하나도 모르는 청년들을 데리고 이걸 마무리했어요. 완전 특수 용접. 저도 그때 그런 용접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불꽃튀는 용접을 하니까 불꽃이 막 튀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 하는데 그 용접 현지인들이 와서 보고 딱 보니까 달인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도 조용히 나머지 작업들을 다 마무리해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안 갔으면 청소자분들한테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뿐더러 현지인들에게 진짜 끌려다니셨을 텐데 그 청년이 가서 3일을 이거를 막 세워가면서 청년들하고 다 마무리를 해가고 잘 이용했죠. 그래서 이 공장이 그래서 가동이 된 거. 우리 KM 박준영 청년. 여기 이의원 청년이 선정해서 보내. 넘겨주세요. 그거의 효능은 피부 미용 효과가 이 보습 이게 한번 바르면 보습 효과가 엄청나요.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아주 갓난 애들은 그 저기 그 선크림을 못 바르잖아요. 케미칼이 들어가서. 이거 천연물을 그냥 바르면 이 자체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혈관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저 사람들은 먹거든요. 그 시골에서 모아가지고 결국 파마치어서 그냥 짜가지고 기름을 자기들이 먹고 식용유를 써요. 다.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비 선교사 6개월이나 1년 이 체험하시면 여러분들 믿음에도 건강에도 우리 거기가 습도가 좋고 그래서 거기 와보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간다에 먹는 거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치안도 좋은 나라고 1100m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그다음에 사업 경험도 있으시고 사업을 오신 분들이 좀 다른 나라 선교 아니면 외국의 어떤 나라로 가서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은 와 계시면 뭐 집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복구자는 거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일생에서 한번 경험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